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2025년 2월호 상상미술관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진숙 선생님이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비교적 따뜻한 강릉에서 오늘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서울까지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 많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뜨끈뜨끈한 작가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온도로 치면 가장 뜨겁죠? 네, 맞아요. 현재 공교롭게 서울에서 전시도 열리고 있고 관련된 영화도 개봉을 해서 최근에 이 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던 생활인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름하여 예, 미켈란젤로 드 메르시 까라바조입니다. 네. 마침 서울에 이렇게 카라바조의 유령이 서성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럽 미술관 기행 중이었잖아요. 이탈리아가 있었으니까 또 카라바조 작품 다시 보셨겠어요? 네, 카라바조는 언제 봐도 감동이고 숨이 막히는 그런 작가인데 물론 카라바조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돼서 네. 베를린 구회화관이라든가 전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지만 진짜를 보고 싶으면 네. 로마의 보르게제 미술관, 그다음에 세 개의 성당이 있어요. 판테온 뒤쪽에 있는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의 성당, 그다음에 산 아고스티노 성당, 그다음에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 와, 어렵다 이름들이. 네, 이름들이 어려운데요. 이 세 군데의 성당에 네. 까라바조 작품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고 그거는 임대를 안 하고. 그렇죠. 이건 네. 벽에 붙어 있는 벽에 거라서 붙어있으니까.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반드시 가서 봐야 되는 거라서 네. 까라바조의 어떤 심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성당에서 보시는 걸 제일 강추한다. 네. 이 성당들이 다 1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나란히 쭉 세 개가 있어서 그건 좋네요. 네, 판테온만 보시지 말고 뒤로 가셔서 길 따라 쭉 가시면 정말 리얼 까라바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눈으로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길로 들어서면은 걸어서 세 군데 다 하루에 볼 수 있단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는 작가의 세계라서 뭐 어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전시나 영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11월 말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전시를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의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빛의 거장 카라바지오와 바로크의 얼굴들 이런 제목이네요. 네, 들어가시면 일대 까라바조 마니아, 까라바조 사냥꾼, 까라바조 헌터라고 불려지는 로버트 롱기가 한 이야기가 벽에 써 있어요. 까라바조가 없었으면 리베라, 베르메르, 라뚜르, 렘브란트가 존재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들라크로와 꾸르베 만의 그림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사실 회화에서 17세기의 가장 큰 혁신, 르네상스 3대 거장들이 일으킨 혁신만큼 큰 혁신을 일으킨 작가가 까라바조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그가 일으킨 혁신과 그의 추종자들, 그의 동료들의 작품을 일별할 수 있는 전시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들어가시면 어쩜 이렇게 어두운가. 조명 자체가요? 네. 물론 이제 많은 고전 그림들의 전시들이 어둡죠. 그림을 상하지 않게 약한 조명을 쓰는데 까라바조의 그림은 아주 특별하게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것들이 많아서요. 네. 이 깊은 어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가장 잘 설명을 하는 게 까라바조의 그림자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빛이 그림자가 있어야 도드라지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제목을 키아로스큐로 이런 거라기보다 그림자에 방점을 찍어서 제목을 지었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까라바조의 그림자라는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빛나고 누구나 선망하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이 작가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네. 비밀 요원처럼 그의 뒤를 밟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 역할을 이제 유명한 감독의 아들이자 유명한 배우인 루이 가렐이 맡았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주연이 상당히 실제 카라바ggio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비슷하죠. 네, 굉장히 몰입이 됐는데 네. 영화를 보실 때 카라바ggio의 여러 전개적인 특성들을 잘 살려내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조심해서 보라라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예술가의 실제 전기와 네. 전기를 영화로 만든 경우는 시간차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라는 건 독자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감독은 불가피하게 20세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는 고유의 예술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모든 예술 영화들 뭐 에곤 실레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쭉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예술가는 특별하고 천재고 예술을 위해 산다. 이런 식의 컨셉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카라바ggio가 가난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네.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려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나중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형적인 20세기 부분이죠. 아, 그러니까 결과론을 갖고 역으로 재구성을 해서 예술가의 행동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걸로 이제 구성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을 위해서 예술가는 이렇게 한다인 거죠. 네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충분히 자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네. 삶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내가 배운 그림과 다를까를 고민하면서 자기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미술사가 이루어진 거죠. 예술을 위해서 고통을 바라봤다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봤기 때문에 카라바ggio는 전혀 다른 예술을 하게 네. 되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카라바ggio의 그림자에 등장하는 그림자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장발장 구도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형식을 수호하고 싶은 네. 자베르 같은 인물이 이제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카라바ggio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혼돈을 야기하는 내용과 형식 그런 예, 대립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냈군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바로크 미술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인물을 등장을 시켜요. 그게 바로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아, 지오다노 브루노라고 하는. 네네. 그러니까 성직자인데 또 과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단으로 이제 몰려서 처형을 당한 사람인데요. 네. 이때는 과학이자 종교였던 시대예요. 네.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양립할까? 17세기에 과학과 종교가 계속 대립하면서 야기했던 혼돈들이 있거든요. 네. 그 혼돈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의 모습이 영화에서는 조르다노 브루노의 처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1600년 2월 19일 날 조르다노 브루노가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인 거죠? 네, 종교 재판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다라는 이유. 네. 그다음에 범신론적인 자연 속에 신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사상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서 공개 화형을 당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1600년 2월에 로마에 카라바ggio가 있었습니다. 오. 이 카라바ggio 역시도 가장 중요한 17세기의 사건과 그렇게 연루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던 뜻이에요. 그렇지.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뭐 카라바ggio의 전기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쓰여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것들을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 카라바ggio는 작품에 관련 사료 제일 많은 게 재판 기록이 아닐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등장한 인물이 비밀 요원처럼 그러니까 마치 현대 무슨 범죄 영화처럼. 그렇죠. 네네. 그게 모든 미술사가들이 이 13건의 범죄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카라바ggio의 작품에서 생기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과도 관련이 네.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지오다노 브루노하고 아주 가까이 카라바ggio가 스쳐갔던 시점이 카라바ggio 인생에서는 어디쯤 가 있던 시점이에요, 그게?
카라바ggio 인생에서 본격적으로 주문을 받고 로마의 가장 중요한 화가로 부상을 할 때인데요. 예. 카라바ggio가 1573년에 태어나서요. 네. 그때가 이제 만으로 26, 27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마을은 밀라노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카라바ggio에서 태어났는데 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게 되죠. 네.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시대의 아픔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엄청난 전염병, 그러니까 페스트죠. 그래서 밀라노 근처의 인구가 한 5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즉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엄마와 어린 카라바ggio와 남동생만 살아남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겪어야 되는 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은 뭐 수도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수도사. 네, 네. 네, 교회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카라바ggio는 그나마 재주가 있어서 화가의 길을 갖게 되죠. 아주 어렸을 때 시작한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도제 시절로 시작을 하니까 10 몇 살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1592년에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때 로마 온 게 그때가 처음이군요. 네, 그래서 작은 이제 공방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무렵에 또 카라바ggio가 이제 좋은 후원자들을 만나면서 1600년도가 돼요. 어떤 때냐면 그때가 대희년이에요. 네. 1500년, 1600년 이럴 때 미술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세기를 한번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그렇죠. 세기 말. 네. 그때가 한참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이 투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네. 여파가 마침내 로마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네. 16세기 중반부터 구교 쪽에서는 방어적으로 공격만 받는 게 아니라 신이 진짜 이곳에 임재한다. 신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전통의 도시 로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교회의 수리, 재장식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에는 그 이미지에 관한 입장도 대립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흔히 말하는 우상파괴 운동이 있는 거고 다시 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다시 카톨릭이 로마에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화가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영향을 받겠죠. 화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교도 쪽에 있는 국가의 화가들은 이미 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한스홀바인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루터는 신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에 더 많이 이제 방점을 찍는데 구교에서는 여전히 신을 가시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의 집이 어딘가, 신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해서 공간에 이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딱 1600년이면 새로운 희년이 시작되던 해에 다 로마로 순례를 와요. 그렇죠. 또 중요한 해니까 그렇겠네요. 로마로 이제 바티칸까지 순례를 오는데 뭐 바티칸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여러 성당들이 이때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미술을 재설치를 하게 되죠. 완전 이해돼요. 손님 맞이 이제 그렇죠. 개비를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진짜 수요 대폭발이었고 카라바ggio는 그때 이미 26, 27 이 나이가 되면서 로마에서 가장 그림값이 비싼 화가가 돼요. 그만큼 이제 재능을 빠르게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되게 걸출하잖아요. 그림 우리 눈에도 딱 이게 돋보이잖아요. 그 당시 화가들 그림 쭉 늘어놓고 보면. 그렇죠. 뭐 압도적이죠. 그 포스는 카라바ggio 전 세대의 그림들을 약간 생각을 하시면 예, 매너리즘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잘 그리는데 이분들은 뭔가 기운이 없어. 희말대기가 없다. 예. 그리고 뭔가 새로운 내용이 없고 정체돼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카라바ggio는 그 특유의 사실주의, 강렬한 감성 이런 것으로 돌파를 해내죠. 근데 사실은 카라바ggio가 뭐 이런 사실주의다, 그 다음에 뭐 공포를 그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표피적인 것 같고요.
그 그림을 좋아하는 수요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 감성이 달라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까라바조는 정확하게 응답을 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 배신한 유다가 이제 키스로 로마 병정들한테 누가 예수인지 알려주는 그 순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몽타주도 없고 뭐 사진도 없고 그러니 제요 이거. 네, 네. 제어를 하는 방식이 입맞춤이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한 300년 전에 그려졌던 지오토의 작품과 비교를 해 보시면 네. 아, 시대의 감수성이 이렇게 바뀐 거구나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좋아요. 보죠, 어디. 네. 파두아에 있는 스크로베니 경당에 그려져 있는 이제 유다의 키스라는 지오토의 작품을 보세요. 네. 그러면 아주 황금빛 옷을 입은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디테일을 딱딱 당겨서 보면 키스를 못해요. 아, 그러네. 안 닿았네. 네. 안 닿았고요. 이미 예수님은 너무 초연한 모습인데 또 딱 정리가 돼 있죠. 네. 감히 배신의 입맞춤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가 돼 있어요. 선의 승리가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사실은 성경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이제 엄청난 고초를 겪는데요. 이 순간에도 정의는 굽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으니까. 네. 이게 바로 초기 르네상스의 정신이거든요. 아, 우리는 네. 승리한다. 우리는 돌파할 것이다. 기백이죠. 네. 그래서 이 초기 르네상스 시대가 그림의 테크닉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정신적인 면에서는 압도하는 측면이 있죠. 아. 물론 또 우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오토의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과 유다가 동일한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다의 얼굴에는 소위 유대인의 특성들이 그대로 부여가 돼 있어요. 눈이 오목하고 콧잔등이 푹 주저앉았고 매부리 코고 약간 이마가 좁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그대로 이제 그렸고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은 좀 더 번듯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더 번듯하게로 요약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네, 뭐 제가 달리 설명을 하면 이게 네.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예수님도 근데 주이신데도 이렇게 네. 그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탈주의시 시키는 뭔가 초월된 그런 네.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반면에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에서는 누가 승리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마치 로마 쪽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유다 쪽이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림 속에 이제 세 셋이거든요. 예수님 쪽으로 3명, 그다음에 로마 군인 쪽으로 이제 3명이 있는데요. 그림의 센터를 장악하는 거는 로마 군인들의 번쩍거리는 갑옷이 네. 장악을 하고 있고 거칠게 밀어붙이는 와중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뒤로는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도망을 아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은 6명 중에서 예수님과 도망가는 사람이고 네. 로마, 유다 쪽으로는 이제 4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구도상으로는 셋셋인데 내용상으로는 둘넷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유다가 아주 단호하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체념한 모습이에요. 네. 특히 그 손을 보시면 전혀 저항하지 않는 손이거든요. 네. 이거는 기도가 변형이 돼서 그냥 받아들이는 체념의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고통이 다가옴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시대의 감수성은 승리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통이 주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현재의 고통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제일 고약한 건 뭐냐 하면 2명의 로마 군인 옆에 보면 수염이 난 남자가 이제 함께 가담이 돼갖고요. 누구예요, 이 사람? 저도 궁금하네요. 네, 복장을 보면 로마 군인이 아닌 거예요. 네. 혹은 장교가 아니거나 네. 로마인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누구냐 하면